미술품 조각 투자 시 이거 유의하세요 라는 건데,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현물 조각 투자가 있습니다. 연내에 닻을 올릴 전망이다. 조각 투자잖아요. 음악이나 저작권, 부동산, 이 자산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투자하는 거고,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, 자산 가치가 오르면 조각이 크기만큼 수익을 얻고, 이런 구조입니다. 업계에서는 국내 1호 조각 투자는 뭐가 될 거라고 봐요? 미술품이요. 10만 원으로 내가 고우의 작품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. 진짜로. 그러다 보니까 조각 투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? 그 예전에 시그니엘 뭐 이런 거 하는 투자 있었잖아요. 나눠가지고. 그 비슷한 거예요. 근데 이게 주의점이 있거든요.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투자 후에 작품이 언제 얼마에 팔릴지 몰라요. 왜? 미술품이니까요. 그러니까 미술품 투자해갖고 손해본 사람 굉장히 많아요. 저 아시는 분도 50만 원 주고 샀는데 팔려고 내놨더니 30만 원도 못 받는다고 에이씨 막 이러더라고요. 만기가 됐는데도, 그리고 작품이 안 팔리면 플랫폼이 강제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데, 강제 청산하면 싸게 팔아야 되겠죠. 경매 같은 거잖아요. 강제로 팔려면 지금 가격보다 싸야지 팔리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고, 예를 들어서 이 가격 자체는 5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10만 원씩 50명이 했어요. 근데 5천만 원이 아니라 4,500만 원에 했으면 10%가 내려간 거잖아요. 그럼 10만 원, 9만 원, 난 만 원 깎인 거예요. 예, 만 원 깎여갖고 나중에 돌려받는 겁니다. 기간도 긴데 깎일 수도 있다.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미술품 조각 투자를 할 때 이제 1호가 될 것 같아요. 미술품 조각 투자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. 지금 조각 투자 1호가 될 것 같아갖고 미술품 조각 투자에 대한 유의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, 10만 원으로 대작을 사거나 10만 원으로 내가 시그니엘을 일부를 소유할 수 있거나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진짜로 이거저거 그거, 이런 조각 투자라는 게 미술품이나 음악, 저작권, 뭐 부동산 등의 자산 소유권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가져오는 거. 어떻게 보면 이제 쪼개기인데, 투자자는 자산 가치가 그 쪼개기를 서로 갖는 게 아니고요. 그걸 이제 업체가 있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증서를 통해서 발급받는 거니까, 그 청산 절차도 더 간단하고 살 때도 간단해지는 거죠. 문제도 덜 하고요. 투자자는 자산 가치가 오르면 조각의 크기만큼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. 지금 1호 조각 투자 기초 자산이 미술품이 될 것이라고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, 10만 원이라도 진짜 대작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수익률이 고공행진할 수도 있는데, 상품을 잘 아셔야지 손실과 답답함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미술품은 투자 계약서를 맺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이 작품이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? 작품이 내일 팔릴 수도 있지만 안 팔려요. 길게는 10년간 투자금이 묶인대요. 이자는커녕 본전도 못 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. 증권선고서를 제출하고요. 금감원이 적정성을 판단하고 15 영업일 안에 통보하고,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대로 회사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근데 문제가 거래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요. 미술품을 예로 들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얼마에 팔릴지 모르는 거예요. 예술품이다 보니까 시세가 있어요 없어요? 부르는 게 값이죠. 적게 부를 수도 있고 비싸게 부를 수도 있고, 그리고 유찰될 수도 있겠죠.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. 그래서 조각 투자는 대상에 따라서 리스키함을 확인을 하고 나한테 맞는 투자인지 좀 보자라는 거예요. 미술품 나왔으니까 계속 가정을 해보면, 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만기를 정합니다.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이에요. 그때까지 안 팔리면 2년 더 연장해서 만기는 5년인 겁니다. 경우에 따라 달라요. 더 빨리 또 만기 안에 팔릴 수도 있고요.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 안 팔릴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3년짜리가 아니라 5년짜리도 있어요. 막 최대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, 10년 동안 안 팔리면 돈 묶이는 거예요. 10년 동안. 예. 만약에 10년까지 갔는데도 안 팔리면 어쩌니? 강제청산입니다. 공모가보다 낮게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. 10억짜리 내가 조각 투자 들어갔는데 8억에 팔고 나면 1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% 손실입니다.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만 볼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런 상품에 대해서 나는 뭐 괜찮아, 한 10년 정도 가도 되고 저 돈 없어도 돼, 뭐 좀 손실 나면 어때? 라고 이제 가져가면은 괜찮은 거고, 그건 아닌데 나 이거 이렇게 못 팔 줄 몰랐어요, 빨리 청산해주세요,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이 채권자가 다양하니까. 그리고 이제 미술품이 지금 1호로 올라오고 있어서 예시가 되는 건데, 미술품은 어때요? 지금 잘 나가는 작가인데 5년 뒤에는 10년 뒤에 어떨지 몰라요. 지금 못 나가는 작가인데 10년 뒤 5년 뒤에 어떨지 모릅니다. 예술품이라는 게 그래요. 미래 가치에 따라서 변동성이 그때그때 달라지고, 뭔가 하나의 빵 계기가 있어 금방금방 뜨잖아요. 올해 라이징 스타가 다르고 내년에 라이징 스타가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. 야, 그거 아무 때나 팔면 되잖아. 나 그냥 팔래. 나 그냥 몰라. 나 그냥 넘길래. 미술품 조각 지분은 만기 전 도중에 팔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기초자산마다 다른 것 같아요. 미술품이랑 뭐 부동산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미술품은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 간의 사고 파는 유통시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플랫폼 회사는
투자자 보호기금을 적립해둬야 되고요. 발행사는 작품가액의 5% 이상 별도로 현금을 보유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요. 발행사가 도산했을 때는 작품을 대신 팔아 투자금을 배분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미술품의 경우는 이래요. 다음에 또 다른 거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. 다만 이게 처음이니까 어떤 거지?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특히나 이건 예술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